조용히 하세요. 일어나. 일어나세요. 자, 현대소설 사수입니다. 사수. 아이고. 이 사수는 총 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잖아. 그 나와 비에 본능적인 조용히 봐. 본능적인 대결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여러분, 본능적 대결의식이라고 하면 뭐냐면 경쟁의식입니다. 경쟁하고 싶은 마음. 왜 여러분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죠. 그냥 쟤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말고 연예인이라던가. 그냥 안 끌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뉘앙스. 본능적으로 그 경쟁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배경이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의적인 소설로 보기도 해요. 우의적인 소설이라 하면 남한에 대응시키고 B를 북한에 대응시켜서 이들의 둘 사이의 대결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남한과 북한으로 치환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비유를 통해서 돌려가기 하는 기법, 우의적 소설이라고도 봅니다. 네. 가보죠. 이게 무슨 본능적인 대결의식이라 하면 뭘까?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보면은 느낌이 빡 옵니다. 어린 시절 나와 비는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 밑줄 칠게요. 길정의 선생님 별명 뭐예요? 길정이. 네. 별명이 있군요. 별명이 있어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조용해봐.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 일단 밑줄 쳐놓고요. 내린 벌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한다. 누구 때문에 대결을 시작했어요? 곰이죠. 그러면 곰이란 별명을 가진 선생님 때문에 대결을 시작한 거니까요. 경쟁을 유발한 외부 개입자입니다. 이 작품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자꾸만 외적 요인이 우리를 자극해서 경쟁하게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의적 소설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계속 갑니다.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나와 비는 이쁜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중학 졸업반이 되던 해에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친구인 B에게 고백했으나 B의 대결 신청으로 이기는 자가 경희를 갖는 거야 신청으로 공기총 사격을 하다가 나의 귓바퀴에 상처가 남는다. 나의 귓바퀴에 상처 밑줄 칠게요. 여러분 내 귓바퀴에 상처가 남았다는 건 나의 어떤 의식과 연결되겠어? 패배의식과 연결되겠죠. 6.25 전쟁으로 세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 나는 새로 배치받은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패배감을 느끼게 되겠네요. 패배감. 그 후 B가 모반, 영모 사회주의였을 거야. 아마 사회주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 지명된다. 엄청난 운명이죠. 네. 흰눈이 쌓인 실록. 자, 사형 집행장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 사형 집행장에서 시작해요. 흰눈이 쌓인 실록. 언덕배기의 바람소리가 시리다. 밑줄 흰눈이 쌓인 실록의 바람소리가 시리다. 난시가 있어. 난시. 산록. 네, 산의 언덕배기. 난시. 실록이 살록으로 보이고 막 설록으로 보이고 닥쳐! 네. 그래서 시촉각적 이미지죠. 여러분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 황량한 분위기 사용장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황량한 분위기. 네. 어제도 내가 신나게 실록이라 그랬는데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는데 걔네들은 내가 불쌍했겠지?
살록을 실록이라고 보는 선생님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지? 갑니다. 어쨌든 시촉각적 이미지. 여러분, 바람 소리가 시리다는요, 요거 공간각적 이미지 되겠죠? 바람 소리가 시려. 현타 오네.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일임에 틀림없다. 나는 권총 사격의 몇 점, 카빈 총의 몇 점, M1 소총의 몇 점 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밑줄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형 집행 사수로 동원된 이유가 됩니다. 동원된 이유. 사형 집행에 동원된 이유. 뭐라서? 명사수라서.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 사수로 지명될 줄 몰랐다. 밑줄 칠 거야. 지명될 줄 몰랐다.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다. 계속 밑줄 쳐요. 더욱 일단 지명된 이상 피해낼 도리가 없다까지 밑줄 쳐요. 그러면 이 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거 뭐? 우리들의 경쟁은 우리 둘이 원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외부 개입자에 의해서인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의해서 전개되고 있어. 내가 명사수라고 그래서 발탁됐어. 근데 피해할 방법이 없대. 아무도 이런 일은 사형 집행이니라 사형 집행을 먼저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당연하겠죠. 그것도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런 경우 직접 하는 경우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여러분 따분하다라는 게 지루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선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거부감이죠. 거부감이 든다. 직접 하는 건 거부감이 든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힘든 일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서 그런 일을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적이 있다. 사실 그 경우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에게는 밑줄 쳐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빼앗을 하등의 밑줄 칠 거야.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의 경우. 이게 이유래. 이유.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는 이유가 뭐야? 죽이는 사람과 죽는 사람 사이에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데 죽여야 되잖아. 그치? 요게 이유야. 그래서 불쌍하대. 지금의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뭐가 있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관계가 있는 사이라는 거죠.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그러면 B에 대한 대결 의식 때문에 이런 의식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굉장히 본능적인 감정이에요. 막 놀란 듯이 막 그런 그 윤리적인 잣대로 들이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감정을 한 번씩 느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복수심이죠. 내 친구지만 나보다 1점 못 맞았어. 기분이 째질 것 같죠? 알고 있습니다. 복수심. 그리고 엄마한테만 얘기하잖아. 엄마 땡땡이가 나보다 1점 낮대. 네, B의 얼굴에 겹쳐서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에 얽매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던 그런 모습들이었다. 밑줄 혐오를 느끼게 하는. 그럼 사형 집행장에서 B를 만났어. 근데 B 얼굴에 경희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근데 어떤 감정이 들었대? 혐오감이 들었대. 나는 눈을 떴다. 10m 거리 전방에 B가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여러분 굉장히 간결한 문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결한 문장의 기준이 뭐냐면요. 문장의 한 문장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여기를 다 넘지 않을 때. 여기까지 오지 않을 때. 오지 않는 문장들. 그러니까 그 보통 줄노트에서 마지막 줄 끝 있죠. 거기 줄내림을 해야 되는 데까지가 한 줄이잖아. 그 한 줄에서 쭉 더 이어진다. 여기까지 이어진다. 이러면 긴 문장이고요.
요 그 한 문장 내에서 여기까지 한 문장, 여기까지 한 문장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끊긴다. 그럼 간결한 문장입니다. 이해되죠? 여기를 다 채우지 않을 때. 줄바꿈 부분까지 채우지 않는 문장들이 수두룩할 때 간결한 문장. 다시 갑니다. 나는 눈을 떴다. 10m 거리의 전방에 비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그러면 간결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밑줄 칠게요. 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대요. 밑줄.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비다. 무슨 말이야? 자, 비가 나를 봤을 거 아니야. 걔는 근데 유언을 하지 않았대. 유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해석이 뭐냐면 한 번도 나한테서 졌다고 먼저 항복한 일이 없는 애래. 그 말은 뭐야? 누구 때문에 유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때문에. 나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유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 비가 유언하지 않은 것을 쓴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고.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 패배자의 위치에 서게 됐었다.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비의 목숨을 앞에 놓고 비와 나는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밑줄 칠게요.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형 집행장 상황 역시 경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경쟁 상황으로 인식. 나를 알아보는 비의 눈에는 조금도 경악의 표정은 없다. 경악의 표정은 없다. 밑줄 치고 1번. 일체의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비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밑줄 칠게요.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비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패배감을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비는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밑줄 비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지도 모른다. 2번입니다. 뭐야? 1, 2번이 무슨 의미야? 패배감을 느끼는 이유죠. 패배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미 지고 있는 것이다. 패배감을 느끼는데요. 경악의 표정도 없고요. 그리고 유언을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어. 그래서 지는 것만 같대. 적어도 경희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를 전하여 주고파 했을 것이 아닌가? 하필 내가 와서 유언도 안 남기는 저 냉혈한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명의 사수는 1년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로 쭉 늘어섰다. 비의 손은 묶인 대로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검은 천 밑줄.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겊 표지 밑줄 칠게요. 색채어죠? 색채어. 선명한 묘사입니다. 검은 천, 빨간 헝겊 표지, 색채어 선명한 묘사. 햇빛에 반사돼서 또렷하다. 헛기침 소리 외에는 아무의 입에서도 말이 없다.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비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과거 회상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과거 회상 표지입니다. 이적적인 모반 혐의가요. 사형당하는 이유죠. 사형의 이유예요. 이유.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후 얼마 후 나는 비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었다. 네. 이 근래 비의 의식, 경위를 찾아갔다 밑줄 칠 거예요. 경위를 찾아갔다. 이 근래 비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다까지도 밑줄 칠게요. 어디서부터냐면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날 들은 이야기다. 밑줄 칩시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보세요. 요 세 문장.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보도. 경위를 찾아갔다. 발작적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 이날 들었다. 뭐야?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것. 이게 1번이죠. 1번이고요.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가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 경위를 찾아갔다. 그래서 4번이 뭐겠어? 4번이 사형 집행장이죠. 네. 될 겁니다.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자, 믿으실 거야.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래된 친구였고 접촉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귀어 왔다.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서로 간의 의식적인 적대행위가 아니라 친구니까 아니라 믿으실 거야. 환경적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컸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즉 우리의 대결은 외적 요인에 의한 숙명적 대결이야. 우리 둘 사이가 나빠서 벌어진 대결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결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까지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밑줄.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경쟁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친구라서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밑주실 거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더 이상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진 않다까지 밑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진 않다. 나는 이 사람의 죄목을 안다 모른다. 안다죠? 알지만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다. 이유는 친구라서. 네. 네, 유일한 친구이고 밑주시고 더 이상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 않다. 이 화살표 쳐놓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네, 괜찮습니다. 쓰세요. 네, 나를 만난 경희는 시종 울기만 했다. 계속 울기만 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혈육을 대하는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는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다. 이것도 집행 전이죠. 이것도.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했다. 네, 미안함이죠. 경희의 미안함입니다. 사변통에, 전쟁통에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에 국군이 빼앗은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B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알 길이 없었고 B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까지면 요약제시죠? 요약제시입니다. 경희의 이야기를 통한 요약제시, 경희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밑주실 거야. 애정의 여신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까지. 네. 애정의 기운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밑주실 거야. 나 자신에 대한 자책도 들었고 이제야 더욱 싹 터서 나로 하여금 아무런 비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밑주실 거야.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뿌듯함도 꽉 차다 이런 의미죠. 꽉 차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의 내면적 동요 볼 수 있네요. 사실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경희가 사변통의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이게 더 전이죠? 맞나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될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 계속 갑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B의 구명운동, B를 구해낼 방법이 우리 둘의 긴급하게 닥쳐온 일일 뿐이었다. 그래서 둘 사이가 뭐 잘 된 건 아니고 그냥 얘를 만났으니까 되게 다양한 동요가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야? B를 구해내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대. 안전장치를 푸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안전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가 청각적 심상이죠? 산골짜기의 정적 속에 음산하다 황량함. 나는 무심코 귓바퀴의 상처에 손이 갔다. 귓바퀴의 상처 언제 났죠?
네, 공기, 소총. 네. 손이 같다. 호두 껍데기처럼 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어린다. 지나간 조각조각의 단상, 기억들이 질서 없이 한 덩어리로 뭉겨져서 엄습해 온다. 혼란이죠, 혼란스러움. 기억들이 막 떠올랐대, 다양한 기억들이. 예를 들면 비와 경이와 곰과 공기총과 같은 기억들, 걷잡을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다. 착잡한 심정이다. 밑줄 직접 제시죠. 이런 거 직접 제시입니다. 심리 직접 제시. 직접 서술하고 있어요. 나의 심리 상태 직접 서술. 사실 원래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경우에는요, 내면 심리가 굉장히 잘 직접 서술됩니다. 견우와 총, 이제 총 쏠려나 봐. 긴장감 보조. 구령에 맞춰서 사수는 일제히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비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겨눴다.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가늠새 구멍, 총구멍으로 내다 보이는 비의 심장 위에 어린다. 네, 승리감 같은 거 밑주실게요. 승리감 같은 거.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 본다. 그럼 차디찬 의식이 뭐겠어? 부정한데. 뭐가 들었었지 방금? 승리감이겠죠. 승리감을 부정해 본다.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종언의 끝에 위기에선 비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러면 이 상반된 심리가 두 개가 같이 제시되어 있죠. 맞나요? 굉장한 내적 갈등과 혼란 보여줍니다. 방아쇠의 차디찬 감촉이 싸늘하게 연결된다. 내가 쏘지 않아도 다른 내 사수의 탄환은 분명 저 비의 가슴에 빨간 딱지 표지력에 뚫고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이 부분 특히 현재형 시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특히요. 현재형 시제. 묶여있죠. 거기 뭐라고 묶여있어요? A, B, C 중에 뭐야? B야? 네, 거기 B 부분 현재형 시제 사용합니다. 쏴! 구령이 끝나기 바쁘게 일제히 빵 소리가 났다.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여기 B와의 최후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의 대열에서 제외돼서는 안 될 것 같다. 방아쇠를 힘껏 당겼다. 여전히 대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총신이 위로 튕겨져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을 뿐이다. 화약 냄새가 코를 쿡 찌른다. 그때 이미 B는 다른 4명의 탄환에 맞고 쓰러진 뒤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믿으시죠?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역시 나는 뭘 느끼고 있어요? 패배감을 느끼고 있어요.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서 비틀비틀 고꾸라졌다. 극도의 빈혈이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기절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심리 때문이겠죠. 그래서 긴장감, 혼란 이런 것 때문에 기절했을 겁니다.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는가 봐요. 깨어났어. 눈을 떴다. 옆에 경희가 서 있다. 요년이 찬수건으로 남편 죽었다고 바로 찬수건으로 내 콧등에 땀을 닦아내고 있다. 비와 나라니. 아니, 비는 없다. 경희도 아니다. 아니네.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까의 간호원이다. 간호원 동그라미 시킵시다. 착각했어요. 잠깐. 내가 이겼는지 밑줄,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이 부분 뭐겠어?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최종 승패를 단정할 수 없는 혼몽한 속에서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됐나요? 이 부분.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하냐면 외적 요인에 의해서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제는요. 외부적 힘에 의해 이어지는 운명적인 대결의식. 외부적 힘에 의해 이어지는 운명적인 대결의식. 외부적 힘에 의해 이어지는 운명적인 대결의식. 외부적 힘에 의해 이어지는 운명적 대결의식. 외부적 힘에 의해 이어지는 운명적인 대결의식.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 어제는 시간이 모자랐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5개밖에 원래 내가 현대식까지 하고 싶었어. 황혼 부드러운 네 손을 힘껏 내밀라 이거 하고 싶었는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가볍게 달리고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조금 작품 많이 합시다. 가볍게죠. 5개. 야, 씨 현대소설 5개면은 이 정도는 한 2-3번은 반복하면서 그 복습해올 수 있지 않겠어요? 별로 없잖아요. 누적으로 읽으세요. 누적으로 읽으면 마지막 그 시험 보기 전날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복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작품 양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건 뭐야? 나중에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지 규비나 그리고 막 시험 2주 전에 나한테 와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부터 봐야 돼요? 씨박 여태까지 본 건 뭐냐 이것들아. 뭐부터 공부해? 선생님 저 뭐 해야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자, 여러분 현대소설 5 판문점은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작품. 네네네 그런 얘기입니다. 판문점. (1960년대) 배경이고요. 이미 분단이 되고 한 6, 7년이 흐른 뒤인 거죠. 6, 7년이 흐른 뒤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그 남한 기자인 진수와 북한 여기자 사이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둘 사이에 그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인식 차이가 드러납니다. 분단이 고착화돼서 한 7, 8년이 흐르니까 이제 남한의 사상과 북한의 사상이 완전히 갈라져서 이질적으로 변했구나를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뭘 가지고 두 사람이 토론을 할 거냐면 일단 그 남북 교류에 대해서 1번 주제는요. 가능? 요거에 대해서 그 진수는 아니오를 외칩니다. 어려울 것 같아를 외치고 북한 여기자는 가능을 외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한 담론을 해요. 여러분 그 민주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주죠? 알고 있죠? 무제한적 자유를 옹호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기자인 진수는 그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이고요. 북한 여기자 입장은 당연히 뭐가 더 우선시돼? 그치, 전체, 이념, 사회주의 체제 요걸 먼저 성립한 후에야 자유가 보장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거든. 자유와 정치 체제에 대해서 골 때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작해보죠. 앞부분의 줄거리. 1960년대 초 판문점 시공간적 배경이네요. 잠깐만, 김은솔 학생이 8강의실이 어딘지 모른대. 미쳤나? 은솔아 우리 수업하는 강의실이야. 8강의실이란다. 하하하하하하. 네. 계속 가요. 자,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회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외국인 기자들과 함께 이 현장을 취재하던 진수는 그곳에서 북한 여기자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굉장히 복잡스럽습니다.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참, 저 남북 교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북 교류가 첫 번째 주제죠. 대화 주제입니다. 그녀가 또 이렇게 물었다. 북한 여기자인 그녀가 물었다. 네? 교류요? 글쎄, 결국 이렇죠. 자, 진수 입장 가볼게요.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교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밑줄 거야.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참 간단하게. 요 말은 너하고 나 사이에는 교류가 돼. 이 말은 개인적으로는 교류가 가능해.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류가 가능해. 근데 이런 걸 고집해서 개인적인 교류 같은 걸 고집해서 교류가 가능하다는 걸 고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런 식으로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밑줄씩이요. 다 이런 식으로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박하고 낙천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그 개인적인 교류, 진수의 입장 갑니다. 개인적 교류는 가능하지만 국가 간 교류는 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 간 교류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위,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 경위 상황으로 봅시다.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은 조금 더 착잡해요. 결국은 객관적인 조건이 문제죠. 즉, 이 국가 간의 교류가 되려면 객관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한대. 이게 필요하대. 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야 국가 간 교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여러분, 객관적 조건이 무슨 뉘앙스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국의 정세. 아, 이거구나. 객관적인 정세. 즉, 미국, 중국, 소련으로 이어지는 그 외부 정세. 그리고 이해관계. 요런 게 잘 맞아떨어져야 국가 간 교류도 가능한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정세의 리얼리티대로 포착하는 것. 참, 너는 북한에서 와서 리얼리티라는 말은 모르겠군. 밑주셔. 참, 너는 북한에서 와서 리얼리티라는 말은 모르겠군. 살짝 무시하는 발언이죠. 진수는 얘기가 신나지 않는다는 듯이 뜨적. 이렇게 말하곤 싱그도 썼다. 밑주셔. 이렇게 말하곤 싱그도 썼다. 그럼 이 사람은 넌 모르겠군 싱긋 이런 의미 아니면 너는 모르겠군 하고 조금 민망해하는 거야. 민망해하는 겁니다. 살짝 민망함. 네, 민망한 겁니다. 민망함. 참 리얼리티라는 말은 모르겠군 하고 말하고서 자기도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망함. 그러자 북한 여기자 긁힌 여자. 네, 긁힌 여자 뭐라고 하냐면 사실주의 그것 말이지요. 네, 결국 그런 건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민족의 양식 3, 민족의 습관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현실적인 조건이라는 건 주변 정세, 객관적인 조건 앞에서 요새 와서 좀 변했어요. 즉 나만의 삶이 좀 변했어요. 미국이 개입하고 다양한 나라가 개입하면서 삶이 좀 변했거든요. 이런 뜻이야. 현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없게 있지 않아요? 자, 밑주십시다. 무슨 뜻이야 이게? 현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아요? 이런 뜻이죠. 현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 말은? 네, 진서 말한 거죠. 현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네, 외적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외적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남북 간 교류를 하려면 누구 눈치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어.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누구 눈치를 봐야 돼? 중국과 소련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 그런 객관적인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해가 진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자의 생각 볼까요? 그러자 그녀가 달래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도 복잡하지도 착잡하지도 않아요. 지극히 간단하지 않아요. 밑줄쳐. 지극히 간단하지 않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 여기자는 간단한 문제다. 간단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간단해요? 당신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밑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네 운명 누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결정해야지 왜 외부 정세에 맡겨? 이런 뜻이고요. 요거 주체의식을 가지면 된다. 살벌한 사회주의죠. 주체의식. 야, 무슨 미국, 중국, 소련 눈치를 봐. 그냥 우리끼리 결정하면 되지.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지요. 패배의식과 우유부단. 패배의식과 우유부단은 못 써요. 그럼 누가 패배의식과 우유부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진수의 생각이죠. 그쵸? 패배의식, 우유부단, 진수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왜 패배의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미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왜 우유부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외국 눈치를 보잖아. 오케이? 그거를 보는 진수를 비판하는 겁니다. 문제는 간단한 걸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대들어요. 교류를 하면 몇 주죠?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야요.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야요. 몇 주죠? 그러면 무슨 뜻이다? 주변 정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진수가 다시 말을 받아요. 이 사람들 말이 좀 깁니다. 그러나 경우로서도
경우로서 어떤 경우의 수로 이해타산 관계가 있다. 이해타산 관계가 있다. 그런 본질로 누가 한 말? 여기자가 한 말이죠.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야요랑요. 그런 본질로는 연결할게요. 그런 본질로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건 당신들의 생각이고 경우고 이쪽의 생각은 또 이쪽의 생각이거든요. 이쪽의 경우는 또 내력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철저한 현실주의가 작용하고 있어요. 현실주의 동그라미 치세요. 진수의 의견은 계속 현실주의입니다. 사실상 막말로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측면인 거죠. 밑줄쳐. 사실상 막말로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측면. 그러면 화합이 아니라 뭐라고 보는 거야? 경쟁과 대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화합이 아니라 경쟁과 대결. 우리가 끽해서 잘못해서 북한한테 너무 많은 걸 넘겨주면 어떡해? 남북한 교류한다고 해가지고 막 소 500마리 보내고 그러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야겠군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방법에 불과해요. 그러자 그녀는 두 눈을 깜짝깜짝했다. 자, 그녀가 하는 말입니다. 그녀가 하는 말. 요컨대 피할 까닭은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의 표준 목표를 어디다 두고 계신가요? 이제 정치 이야기로 넘어갈 겁니다. 어느 특정된 개인의 혹은 집단의 감정적 장애라던가 밑줄쳐 감정적 장애라던가 타성에서 오는 고집. 감정적 장애 교류를 부정적으로 보는 너네의 그 감정적 장애. 그리고 타성에서 오는 고집 미국에 휘둘리는 너네 같은 것들. 요겁니다. 그래서 요 진수의 입장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북 감정적인 장애, 타성에서 오는 고집. 진수의 입장. 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제거되어야 하지 않아요? 제거되어야 한다. 남의 눈치 봐선 안 된다. 네. 선택할 권리, 교류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는 교류에 대한 선택 권리는 외적 정세가 아니라 묻혀서 사는 일반 시민에게 있다. 일반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그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주어야 한다. 됐어요? 그래서 정치적 결정은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정치적 결정은 외부 정세가 아니라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좀 강렬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진수가 대답했다. 그렇지요. 선택할 자유를 줘야죠. 아무렴요. 밑줄 동조죠. 동조. 일단 동조합니다. 인정해주고 있어. 그래 맞아. 선택할 자유를 줘야 되는 게 맞아. 네 말이 맞아. 근데 있잖아. 당신들은 줍니까? 밑줄. 싸우자는 거죠. 반문하고 있어요. 네 말 맞는데 야 니넨 주냐? 자유 주냐? 하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겁니다. 교류에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당신들 세계에서 자유라는 건 어떤 양상을 지니고 있지? 자유조차 강제당하는 건 아니요? 밑줄. 자유조차 강제당하는 건 아니요? 북한 자유 비판하고 있어요. 북한 자유. 이 사회주의 체제가 강제하는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자유를 비판. 설사 그것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그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들의 그 이념을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우리도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더 진보된 민주주의야 라고 하면서 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는 뭐냐면 선택된 몇 사람이 결정을 해. 그러면 일반 시민이 그냥 따르는 거죠. 따르는 거. 요게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북한에서는. 왜 이게 진보라고 보는 거야? 사회주의 입장에서? 그 일반 시민은 멍청한데 선택된 몇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잖아. 그럼 똑똑한 애들이 결정을 내리고 하방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그럼 걔네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똑똑해지겠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표방하는 거예요. 근데 요 생각에 대해서 당연히 진수는 긍정하겠어? 부정하겠어? 부정하겠죠. 뭐라고 부정하겠어? 자유가 없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네. 옳은 강제라고 가정하더라도 말이죠. 가정하는 거 누가 가정하는 거냐면 사회주의자들이 가정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정한다는 게 아니야.
팍팍하고 죄어오고 어때요? 거기서 견딜만해요? 아유 거기서 견딜만해? 솔직히 말하세요. 빈정되는 거죠. 진수는 조금 빈정된 것 같아서 비죽이 웃었다. 비죽이 웃었다 밑줄 칩시다. 미안함이죠. 마찬가지로. 할 말 다 하고 민망해합니다. 계속. 됐어요? 계속 갑니다. 그러자 그녀는 발끈했다. 신념이 문제지요. 자유는 허풍선, 과장과 같은 허황된 것일 수가 없어요. 자유의 진가는 일정한 도덕의식과 결부되어서 비로소 발휘되는 거지요. 자, 도덕의식 체크할게요. 도덕의식.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어요. 정의 동그라미 칠게요.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없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해요. 빛 좋은 개살구지요. 누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야? 정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야. 누가? 남한 사회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 남한 사회의 비판.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여자의 입장은 무제한적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정의롭고 그리고 도덕 규범에 맞을 때만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 북한 여기자의 말입니다. 너네는 근데 무제한적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거는 정의가 없는 그 빛 좋은 개살구 자유야. 빛 좋은 개살구가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그 개살구가 너무 예뻐. 근데 개살구는 먹을 데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예쁜 개살구여도 쓸 데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관용 표현이고요. 우리의 모랄, 윤리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전체가 나아갈 바 방향이에요. 전체 동그라미 칠게요. 이 여자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개인보단 전체가 우선이다. 전체. 개인은 거기 한데 엉켜 있어요. 전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야. 전체가 있은 후에 자유가 있을 수 있어. 결국은 신념이 문제지요. 당신의 생각은 나태에 빠졌어요. 타락되고 싶다는 말밖에, 놀고 싶다는 말밖에 안 들려요. 이렇게 됩니다. 자유에 대한 옳은 생각도 없고 일정한 신념도 없고 있는 것은 하루하루 그날그날의 자기와 희뿌연 자기밖에 없어요. 즉 자유롭긴 하지만 정의 없는 자유다. 무력한 자유다 이런 뜻입니다. 무력한 자유. 비트적거리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무력한 자유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그 진수가 말을 끊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팽개치고 뭐가 남는데? 밑줄. 자기를 팽개치고 뭐가 남냐?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의 중요성. 놀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은 자유는 최고급이야. 자유옹호입니다. 자유옹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것을 크나큰 관용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있어요. 그 사회가 어디다? 남한이다. 부피와 융통성이 있는 그런 것이 적당히 용서가 되면서 또 균형이 잡혀있는 참 어느 것이 허황된 일이냐고 따질까요? 자기조차 팽개친 신념덩어리 그 개인의 자유를 팽개친 신념덩어리 어디겠어? 북한이죠. 헛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자기를 또 말을 끊습니다. 이 여자가 천만에 자기가 없이 자유가 없이 어떻게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왜 내팽개쳐요? 우리가 자유가 없는 건 아니야 이런 뜻이야.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니야. 완벽하고 명료한 개인은 신념 밑에 받쳐 있어야 해요. 밑줄 칠 거야. 완벽하고 명료한 개인은 신념 밑에 있어야 한다. 뭐가 우선이다 그러면? 신념이 우선이고 그 하위 항목으로 자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유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네, 이지우 어디 갔어? 네. 한 명씩 찾아야 돼. 어디 도망가지 않았나? 네. 그렇지 않고서는 흐늘흐늘하고 말이 길죠 이 여자랑 이 남자 그만 좀 했으면 좋겠죠. 흐늘흐늘하고 비트적 거리는 자기의 건불 껍데기입니다. 자기의 껍데기만 남아요. 신념 없는 자유를 가진 사람을 껍데기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누구 비판하는 거야? 그치 진수 비판하는 거죠.
진수를 비판하는 겁니다. 신념 없는 자유를 가진 존재의 비판. 그리고 당신의 자유에 대한 생각도 썩어 빠졌어요. 한마디로 썩어 빠진 거야요. 쉰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가. 어마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하고 비유하고 있죠. 비유. 네 말에는 쉰 냄새 곰팡이 냄새 난다고. 그랬더니 진수 빡쳐서 있지요. 있고 말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부피와 밑줄쳐.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부피와 깊이는 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은 개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은 다양한 존재다. 개인은 다양한 존재다. 개인은 다양한 존재다. 근데 당신들은 사람, 이 다양한 존재도 효율의 데이터로만 판단한다. 효율의 데이터로만 판단한다. 즉 인간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효율성으로만 개인을, 인간을 판단한다. 당신의 사회에서의 모랄의 질, 성질이 대충 짐작이 되는데 아주 일면적인 거죠. 그 부분적으로만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개인의 다양성은 다 무시하고 있어. 아니야요. 다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다급해 있다 뿐이죠. 원인은 그것뿐이야요. 자, 이제 말을 돌립니다. 진수가. 참 도스토옙스키나 셰익스피어를 아시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알아요. 도스토옙스키 세모쳐요. 도스토옙스키. 자, 그녀 입장에서 도스토옙스키는요, 약간 자신을 희화, 우스꽝스럽게 놓고 필요 이상으로 비장한 몸짓을 하는 도시소심이 밑줄쳐. 도시소심이네. 사변 철학, 사변이 경험하지 않고 논리적이기만 한, 경험 없이 논리적이기만 한 철학이고,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 동그라미 쳐요. 시민사회가 싹트기 시작하는 사회의 여러모를 부피 있게 부각시켰어요. 사회 동그라미 칠게요. 자, 도스토옙스키는요,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철학이고요. 그 셰익스피어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책이래요. 그래서 이 북한 여기자 입장에서는 도스토옙스키는 부정, 셰익스피어는 긍정인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진수가 뭐라고 하냐면 무서운 추상이로군, 지나친 일반화로군, 이런 뜻이에요. 지나친 일반화. 무슨 뜻이야? 셰익스피어가 작품 여러 개 썼는데 그 셰익스피어 작품 전체를 그냥 그 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니 너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진수가 듣고 있어요? 네, 집중력이 좀 떨어지네요, 여러분.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요. 본질이 그래요. 세부에 구애되지 말고 큰 윤곽으로 포착해야 해요. 큰 윤곽 동그라미 칠게요. 큰 윤곽. 이념이죠, 이념. 전체의 이념. 전체의 이념으로 포착해야 한다. 됐어요? 그러면 이 그 진수와 그 북한 여기자의 대화 사이에 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접점 없습니다. 둘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이질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마침 좀 전에 이제 끝났어. 요렇게. 자, 남북 교류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봤고요. 자유, 무제한적 자유를 주는 남한 사회가 최고다. 아니다. 뭐 아래에 자유가 있어야 한다? 정의와 도덕의식 아래에 자유가 있어야 한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다? 개인보다 전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남한은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마침 좀 전에 그 외국인 여기자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자, 외국인 여기자 입장에서는요, 남북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였겠어? 둘이 교류하는구나 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원더풀 히쭉 웃으면서, 히쭉 웃어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런 표정을 했다. 그리하여 잠시 얘기가 끊겼다. 속 모르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좋은 대화를 나눈 줄 알아요. 좀 뜸하다 했더니 좀 전에 요란스럽게 짓거리던 안경잡이랑 밑줄 칠게요. 요란스럽게 짓거리던 안경잡이와 그 누님께서는 같이 사진이나 찍고 앉아 있었다. 무슨 뜻이야? 이거 비극성을 더 부각해주는 표현인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갈등의 장소가 누구에게는 관광지인 거야. 외국인들에게는 관광지인 겁니다. 비극적. 그 누님은 그냥 키들거리고 웃었다. 회담 장소 건너편 쪽 처마 밑에는 양쪽 사람들, 남북 사람들 대여섯 명이 우르르 붙어서 실랑이 질을 하고 있었다. 들여다보이는 회담을 믿으십시다. 들여다보이는 회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작품 시점이 뭐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이 들여다보이는 부분부터 1인칭 시점처럼 표현이 됩니다. 시점처럼이에요. 1인칭 시점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1인칭 시점처럼.
왜냐면 그 회담을 들여다보는 입장처럼 서술을 해요. 근데 왜 1인칭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냐면 여러분 1인칭 시점이려면 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나가 나와야 되죠? 근데 나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1인칭 시점처럼 서술된다. 자, 들여다보이는 회담은 바야흐로 서릿바람의 도가니였다. 요거 비유죠? 서릿바람의 도가니라는 건 냉랭한 분위기였다. 납치한 어부들을 당장 송환하라는 것이었다. 요게 회담의 내용이네요. 기본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고 그저 스피커 소리가 귀에 윙윙 되기만 한다. 그럼 이거 1인칭처럼 서술되고 있는 거 맞죠? 스피커 소리만 들렸다. 저쪽은 울부짖고 밑줄 칠 거야. 저쪽은 울부짖어요. 그럼 이쪽은 무관심이고 그럼 두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상반되죠. 그쵸?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쪽이 울부짖으면 저쪽에선 야유를 하고 드디어 저쪽에선 책상을 두드리면 맞은편 이쪽 사람들은 에이 시끄럽구만 왜 이리 야단이요 하고 대화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쯤 조금 어리둥절한 눈짓을 하고 비로소 스프링이 달린 쇠붙이 의자를 한번 들썩이고 헛기침을 하고 똑똑히 들으란 말이요. 별로 쓸모없는 소리지만 밑주십시다. 별로 쓸모없는 소리지만 이거 서술자의 평가죠. 이렇게 미리 다지기나 하듯이 상대편을 일순간 맞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내리있고 이번엔 스피커에서 영어가 울리고 서릿바람이 일고 이런 것이 계속되었다. 까지 1인칭 그 시점처럼 서술됩니다. 동편 쪽에 새로 섰던 빛기둥이 어느새 사라지고 더욱 어두워졌다. 비가 오기 직전이라서 이래요. 비로소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조용해졌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혹은 들판을 내려다봤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듯이 수선됐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밑줄실게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건 전개의 계기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것. 계속 싸웠잖아요. 접점 없는 싸움을 했잖아. 근데 잘 보세요. 비가 쏟아진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철판으로 만든 지붕이 와당와당 와라랑 하자 울부짖던 스피커 소리가 아득하게 들리지 않았다. 망 위엔 뽀얀 빗물 한 개가 서리고 하늘과 땅이 그대로 굵은 물줄기로 이어졌다. 순간 회담 장소에 앉은 사람들이 밑줄 칠 거야. 사람들도 일제히 밖을 내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뭐야? 싸울 때는 서로 각기 다른 표정을 지었잖아요. 이쪽과 저쪽이 상반되는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 근데 비가 오니까 일제히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해요. 밑줄 치고 씁시다. 같은 행동. 그러면 비가 와서 완화된 거죠. 분위기 완화. 야하, 굉장한 소나기군. 모두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니까요. 서술자의 추측이죠? 서술자의 추측. 그 놀랍도록 똑같은 표정이 밑줄 칠 거야. 그 놀랍도록 똑같은 표정이 기묘한 모순을 생각나게 했다. 무슨 뜻이야? 방금까지 상반된 표정을 지었던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다니 와 이거 굉장한 모순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서술자의 주관적 진술입니다. 서술자의 주관적 진술. 소나기에 대해서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의아함이요. 의아함. 둘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같은 표정을 짓다니 니네도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애들이었구나 라는 의아함. 오케이? 늘어선 경비원들이 처마미치나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 서고 둘레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 급기야 이리저리. 자, 늘어선 경비원들부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인칭 서술자처럼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둘 급기야 이리저리 엇갈리며 괴이한 소리를 내지르며 막사로 뛰기 시작했다. 그 필사적인 분위기가 전염이 돼서 모두들 와르르 헤쳐졌다. 순간 진수는 덥석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응? 네. 그녀도 화다닥 놀란 김이라 손을 잡힌 채 같이 뛰었다. 가쁜 로맨스. 앞에 지프차로가 가로서 있었다. 진수는 그 문을 열고 그녀를 올려앉혔다. 그녀는 같이 뛰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딱히 모르고 덮어놓고 함께 올라탔다. 진수도 곧 지프차에 올라타자 문을 닫고 문고리를 채웠다. 엄마? 비로소 그녀는 이런 표정이 되더니 문을 열고 와락 나가려고 했다.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온 상판땡이 얼굴이 무섭게 찌그러지며 밑줄 쳐. 그녀는 온 상판이 무섭게 찌그러지며 사무친 애걸조로 바라봤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납치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납치 오해. 남한 사람이잖아. 남한 사람에게 납치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심해. 그쪽 차니까. 네,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무슨 암시나 받은 것처럼 활짝 피어나듯 웃었다. 안심하고 있죠.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아직 어느 쪽 차인지 알지 못했다. 네, 이렇게 되는. 네, 그래서 여러분 B는 새로운 사건 전개의 시작점이면서요. 동시에 그 회담장의 분위기를 완화하면서 이 작가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작가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야?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왜 모를까? 요거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요 메시지를. 주제의식은요. 남북 분단으로 심화되는 남북 분단으로 이질화 문제입니다. 서로 달라지는 문제. 그래서 둘 사이에 접점이 없었죠. 이질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 작품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서술자의 주관적 그 인식이면 개입이 되나요? 당연히 개입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개입되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정답은 여러분 구글에 올려드릴 건데 구글 QR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표지에 있는 거 인식해서 들어가셔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했던 거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 남으시고요. 과제지 못 받으신 분 찾아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